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품었는데 장중에 또 중동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네, CPI보다는 이 중동 리스크가 이 코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물류 관련주, 해운 관련주들은 오늘 급등세 이어갔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시장 안에서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시면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분들과 함께 친절하고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고민이신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가 아주 냉철하게 판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도 꼼꼼하게 시장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텐데요. 금요일의 주상전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이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어떤 이슈를 봐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강호진 전문가, 예병훈 대표, 그리고 손여로 팀장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부터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들어 코스피가 첫 거래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듯 보입니다. 코스피가 1년 8개월 만에 최장기간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8거래일 연속입니다. 이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인데 일단 예병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는 좀 기술적으로라도 코스피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락이라고 해서 깊은 하락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찔끔 내려오는 하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약간의 불안 심리가 작용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 불안 심리를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효과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 심리가 잠재워질 수 있는 요인들은 지금 세계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미증시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또 트리클 다운 현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CS 이런 세계적인 박람회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미래 시장 그리고 새로 펼쳐지는 시장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어떤 지금 조금 얕은 찔끔 내려온 하락은 결국은 뭘로 봐야 되느냐 하면 1월 초에 불안 심리가 약간 반영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전운이라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군데서 전운이 감도는 뭐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증시를 조금 하락으로 만든 요인이 아니겠느냐. 일단 불안하니까 빼놓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했고, 뭐 제일 나쁜 거는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의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시장의 하락세를 좀 불러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수급적으로 변화의 흐름이 일어난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단기적인 수급적 꼬임,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불안 심리의 작용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새해 들어서 좀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좀 작년 연말에 강하게 반등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500선까지 내려왔는데 그게 좀 지지라인으로 작용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긴 합니다.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네, 우선 코스닥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대표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오늘은 약세를 보여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좀 많이 팔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기분이 나쁘실 텐데 사실 작년 연말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시장이 악재로 인해 하락을 했다고 하면은 전 섹터가 고르게 매도세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코스피랑 코스닥을 열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의 매도세가 많이 몰려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소프트웨어 제조업 쪽에 수급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섹터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LG하이닉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의 실적을 확인해 보신 거 아시겠지만 분석하는 사람마다 뷰가 다릅니다. 정말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세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개선되는 여부는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어떤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실적 발표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수급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좀 의아했었죠. 어떤 실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GPU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강하게 매수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 수급동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21선을 이탈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지지 여부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뭘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지적적인 리스크가 조금 연달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그 탱커선이 납포됐다는 뉴스를 어제 저녁에 봤는데 그 예멘 반군이 공격을 했다는 뉴스가 8시간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점을 토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더 거칠어지면서 지수가 낙폭을 보였는데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시장 전반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전기전자,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2차 전지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았던 섹터로 주목됐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시장이 부정적이어서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고 내가 많이 사놨으니까 일단 수익을 챙기고 포트폴리오 재편을 다시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늘 시장을 짓누르지 않았나 싶은데 그 이슈를 한번 다음 이슈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홍해 전운이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전쟁이 발발하고 있죠. 이 물류비가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해운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지키면서 마감했고 대한해운도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는데 과연 이러한 종목들 지금이라도 잡아봐야 될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 과연 지금 잡아야 될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긍정 세 분, 올긍정 나왔습니다. 일단은 해운주가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테마성으로 봐야 될지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해운주는 어떻게 전략을 좀 짜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슈가 되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슈가 이제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전쟁을 오늘 시작했어요. 오늘 시작했는데 내일 돼갖고 그맞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감정의 대립이나 이익의 대립입니다. 그 감정이나 이익의 대립이 하루아침에 사그라들거나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지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쟁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 감정의 이입이나 감정의 이익이나 감정의 대립이나 이익에 대한 대립이 계속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물류비 상승에 대한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여러 가지 물가 변수를 가져올 거예요. CPI나 이런 변수들을 가져올 건데 그 과정에서 해운주의 어떤 이제 영업적 이익은 굉장히 늘어나겠죠. 사실 근데 해운주도 위험하긴 매 마찬가지예요. 위험하긴 매 마찬가지. 진짜 큰 전쟁이 발발하면 똑같이 위험해집니다. 뭐가 올라가서 좋고 뭐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전쟁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인데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분명히 호재거리는 되고 그것이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어제 했는데 오늘 화해자는 없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단기적이고 좀 단중기적 모멘텀은 생긴 거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멘텀이 좀 생기면서 이제는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후티 반군에 대한 내용이 계속 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해운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곡물, 방산주, 석유주까지 모두 강세를 보였죠. 흥구석유, 빅텍, 미래생명자원 등이 강세였는데 강원진 전문가님은 좀 어떤 섹터, 좀 어떤 쪽을 좀 보십니까? 네, 일단 가장 대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이 해운주를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가오는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곡물주 같은 경우엔 이전에 그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이 학습 효과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후발주자에 해당해서 좀 상승폭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모멘텀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봤을 때 처음에는 아주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 이후로 장기화가 되면서 서서히 힘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게다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상승을 계속 이끌어주었던 AI나 반도체, 2차 전지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수급이 이동할 곳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해운주라든지 아니면 그 남아있는 수급들, 왜냐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한해운이나 KSS 해운 이런 쪽으로 다시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게 또 이제 곡물주,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종목들로 옮겨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은 역시나 이 이슈로 본다면은 해운주가 가장 강할 것으로 좀 보이고 유가나 곡물주들은 그 이후에 정말 수급이 갈 곳이 없다라고 좀 보여질 때 유입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유가 관련주들을 보게 되더라도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좀 단기적인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접근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확률 싸움인 거죠. 이게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베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위험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없으시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런 이슈들이 좀 지나가고 수급이 다시 주도 테마나 주도 섹터로 돌아왔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머징 마켓 국가의 어떤 개념은 좀 벗어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다른 나라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아직도 이머징 마켓 국가의 어떤 이미지는 못 벗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도 한 번씩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은 더 의아하실 것 같고. 맞아요. 왜 다른 나라 전쟁이 이거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서 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GDP라든가 GDP 이런 것들 충분히 좀 이제 이머징 마켓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어떤 이머징 마켓에 위배되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우리나라 투자분들의 좀 성향, 우리나라 투자분들은 제가 우리나라 투자분들 욕하고 싶지 않지만 확실히 좀 공격적이시고 변동성을 좋아하시고 이때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정성이나 변동성 완화 규정,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투자 신고제가 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국인 자금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이머징 마켓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저는 이머징 마켓에 있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이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가치 투자보다는 좀 이슈에 따른 좀 단기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분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우리나라가 이런 자격 조건에 있을 때는 이머징 마켓에 있을 리가 없는데 이머징 마켓에 있다라고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같이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머징 마켓에 있음으로써 그다음에 투자자 신고제를 통해서 이 종목을 누가 사는지 명확히 알면서 좀 안전하게 단기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이머징 마켓을 벗어나기 전까지 언젠가 벗어나겠지만 벗어나기 전까지 그 변동성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MSCI 지수로 딱 편입이 되면 이머징으로 확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또 네, MSCI 벗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패시브 자금 그렇죠.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매매 성향이 조금 빠른 매매를 좋아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진입이 되겠지만 제가 이 시장에 있는 한해 조금 지연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또 화목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토론 잘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로봇주 보도록 할게요. 네, 대기업의 날개단 로봇주입니다. 삼성전자의 M&A 발언에 이어서 LG전자도 로봇 사업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뉴로메카 그리고 로보스타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과연 로봇주 지금 투자해야 될 타이밍인지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오, 긍정 두 분 그리고 전문가님은 부정을 들어주셨네요. 일단은 그러면 예 대표님의 긍정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로봇주가 다시 좀 전반적으로 시세를 내줄 수 있을까요? 로봇은 이제 저변 확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신문에서도 CES에서 이제 변기가 나왔어요. 변기가 나왔는데 이 변기가 뭐였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의 생리학적 그걸 해소하고 나면 이 변기가 바이탈 여러 가지 생체학적 이런 신호들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변기에 앉았던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변기 독이라고 하죠. 그 제일 유명했던 게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여성분들의 본업이었는데 그런 변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로봇이 결합된. 이게 모든 게 합종 연행되어져 가는데 거기서 로봇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LG조차도 대규모의 로봇 회사를 M&A 하겠다는 의지를 딱 보였어요. 근데 이게 로봇이 지금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로봇이 곧 단기 고점이다. 여기서 중장기 봤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절대 그건 답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로봇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조정 시는 계속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한참 배터리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동차 적어도 2대 중에 1대 꼴은 전기차가 보여야 배터리 산업에 확실한 정체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과연 로봇이 그렇게 많이 보이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신문을 봐보세요. 퍼스널 로봇부터 시작해서 요리하는 로봇, 모든 것이 로봇 중심으로 세상,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신문을 보다 보면 사람 어디 갔어? 사람 왜 안 보여? 오직 사람을 위한 포휴먼, 이 로봇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그러다 보면 주변에 계속 보이는 게 로봇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CES에서 나온 것도 이제 그 배송 로봇도 있었는데 그 배송 로봇은 계단도 오를 수 있고 굴곡진 길도 다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바퀴를 조금 특화시킨 로봇이 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과연 여기서 딱 끝! 로봇 여기서 딱 끝이야! 더 이상 성장 없어! 이렇게 가겠냐는 얘기죠.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런 점 참고하시면 로봇은 조금 중장기로 보되 조정 들어왔다 기회라고 보시고 분할 매수하신 전략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조정식 오히려 매수해보자, 중장기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반대 의견도 또 궁금합니다. 최근에 로봇 섹터는 긍정 의견이 되게 우세하고 근데 전문가님 반대로 부정을 주셨거든요. 로봇주가 성장성은 담보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주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정 의견을 주신 걸까요? 네,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나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당연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3년부터 시작해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했고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 LG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는데
관련주인 로보스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지만 장중에 유지를 하지 못하고 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감속기 관련주인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또다시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부정 의견을 드린 거고, 그래서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조정을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로봇주보다는 좀 더 그쪽에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흥하해온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를 갔고, 또 시간의 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도 또 물류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간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런 수급들이 받쳐주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부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로봇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또 크고, 또 지금 산업용 로봇은 우리나라 좀 많이 뒤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류 로봇이나 뭐 서비스 로봇 이쪽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재료를 가지고 모멘텀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손여로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뭐 로봇주들이 작년에는 고점 대비 낙폭이 조금 깊었지만 뭐 지금은 언제든지 좀 고점을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삼성향 종목도 있고 LG향 종목도 있고 우리 팀장님은 좀 어느 쪽으로 보세요? 네, 저도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대표님 텐션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 보면은 제우스 빼고 정말 수급이 나쁜 종목 찾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나쁘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 종목을 다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 수급이 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M&A 포망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이미 시세가 나왔죠. 하지만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매해 볼 수 있다. 로보티즈, 로보스타까지도. 근데 나는 좀 손절을 못한다. 나는 좀 그 후속주를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삼성이랑 LG전자가 언론 뉴스가 나왔죠. 그럼 그 뒤는 누구일까요? 두산, 한화, 현대 이 셋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한화 관련 로봇주는 사실 한화 시스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무겁죠. 그 다음에 두산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이미 많이 상승했죠. 그러면 현대에다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현대에서 어떤 그런 관련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 무벡스 이쪽을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나는 어떤 그 뒤를 이제 대기업 그 뒤를 쫓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감속기 쪽, 뭐 SPG나 SBB테크 이쪽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시장이 부진했던 만큼 전략을 자세하게 짜봤습니다. 뭐 해운주, 로봇주 등 전문가분들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시간 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권재현 아나운서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정규장은 부진하게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는 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살펴볼게요. 홍해 물류 대란 속에 오늘 해운주들이 급등세 보여줬었죠. 부산부터 유럽 간의 해상 운임이 200% 넘게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부는 긴급 회의까지 열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물류 관련 기업들 여전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인터지스, 동방을 비롯해서 KCTC, 태웅로지스까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오늘 14% 급등한 데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동반에서 올랐던 유가 관련주들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또 대만 선거로 인한 미중 갈등으로 히토류 관련주들도 오늘 강했었는데 유니온 같은 종목들은 시외에서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만의 총통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또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독립 친미냐 아니면 뭐 친중이냐에 따라서 글로벌 분위기도 또 확연하게 바뀔 것 같아요. 예병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만 선거일이 내일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친미 쪽이 약간은 앞서가고 있죠, 사실. 그러다 보니 친미 쪽이 앞서가다 보면 중국이 지금 날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중국이 날을 탁 세우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 우리가 지금 조금 기분이 좀 나쁠라 그래.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 지금 공격 태세에 약간 그냥 겁만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제
친미 쪽이 약간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박빙이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해보고 있고 그런데 자 이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상 위험한 투자죠. 우리가 안전한 투자, 위험한 투자가 있다. 안투 위투가 있다면 이 내일 결과치에 따라서 뭔가 확 바뀔 수 있다. 이건 위투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는 아니에요. 안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친미가 되든 친중이 되든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중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왜 중국이 대만에 저렇게 집착을 할까? 왜 미국이 대만에 저렇게 집착할까? 왜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게 뭐냐면 바로 TSMC 때문이에요. 결국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든 이렇게 휘어잡게 되면 반도체 굴기가 어려워져요. 미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도 대만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점이죠. 그러면 어찌됐든 이 친중이 됐든 친미가 됐든 미중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그들은 미국은 중국을 세계 2위의 국가로 인정하기 싫은 거고 중국은 양대 국가 이제 G2야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지금 중이에요. 그 갈등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쪽은 반도체 한쪽은 히토류 이거 갖고 계속 지금 이제 무기화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좋을 것이다와 결국은 히토류 관련주도 좋을 것이다라는 궁극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 그들이 여기서 친중이 됐든 친미가 됐든 친중이 되면 내일 화해, 친미가 되면 내일 화해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은 뻔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을 조금 길게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누가 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익 보면 그만이지. 그죠? 예,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만의 선거 결과 주말 동안 뉴스플로우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유가 관련주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해운, 물류 섹터는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유가도 동반해서 오를 텐데 유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할지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이 좀 갈린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일단 오늘 개장 오전부터 시장 상황을 보면은 해운주들은 강세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 유가랑 가스는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오전장에 봤을 때 해운주가 외국인가 기관의 매도였어요. 근데 이제 오후장에 말아 올려서 그다음 수급동에 보니까 흥하윤이랑 대한해운이나 이런 종목들은 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레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 아쉬운 게 유가랑 가스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조정 거의 없이 안전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감사 뉴스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하락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좀 급등하고 오후장에 조금 단기적 착시로 나왔다가 다시 우측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랑 가스 관련 종목들은 이 선물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해운주의 흐름을 보고 눈치를 보고 움직였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뉴스가 어제 나포 뉴스가 나온 것은 어제 밤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멘 반군 공격 뉴스는 8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분들의 투심이 바뀌게 된 계기가 그 8시간 전에 나온 뉴스가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럼 개장 초반에는 이 뉴스가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다가 8시간 전에 그 뉴스가 나오니까 이거 심각한데 물류비 지금 유가도 천천히 오르고 있고 물류비가 많이 오를 것 같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노골적으로 해운주를 쫓아가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해운주 쪽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유가랑 가스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 있고 개인 투자분들의 순매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랑 가스가 못 간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약간 좀 기조가 평이한데
개인 투자분들은 좀 변덕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천천히 오르다가 천천히 빠지겠지만 유가랑 가스는 정말 변동이 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의 단일가 10분마다 체결될 때마다 체결 직전에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가 체결되려고 하니까 제자리로 돌아가고 뭐 좀 저속한 표현으로 하면은 좀 장난을 한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운보다는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유가랑 가스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하지만 변동성이 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은 해운 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